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예보 2023년 3월 하순입니다.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3월 하순에도 여러가지 구조가 되게 많습니다. 중요한 구조들이 많이 몰려 있고요. 어쨌든 지금 3월에 한 40%? 40% 정도 지나간 상태인데 벌써 이제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부터 좀 심상찮죠. 여러 가지 일들이 주변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일단 제일 큰 게 토성이 사인을 바꾼 게 제일 크죠. 그리고 곧 나타난 게 뭐냐 하면은 화성하고 해왕성이 사각을 이룬다는 얘기는 했을 텐데 여기 바로 치고 들어간 게 수성입니다. 얘네들이 사각을 파틀 범위에서 맺고 있는 그 상태에서 바로 수성이 지금 속도 160%로 치고 들어오면서 얘네들을 말하자면 건드리고 지나가요. 해왕성하고는 회합, 화성하고는 사각이죠. 그래서 이게 3월 17일 벌어진 일이고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유효한 구조입니다. 자, 수성의 사인인 쌍자궁에서 화성이 흐리멍텅함을 상징하는 쌍호궁 수성이랑 만납니다. 거기에 해왕성이라는 불분명함의 여왕이 있죠. 그래서 그 해왕성 양념까지 덧붙여진 구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수성 역행이 벌어질 때 벌어진 그 나타난 안 좋은 점들, 그러니까 뭐 기재착오, 실수, 오타, 전달 오류, 지연, 혼동, 그리고 실수로 인해서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짜증나는 일들, 그런 것들의 빈도가 급증할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아무리 철저히 뜯어보고 감수를 하고 그 탈고를 해도 실수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시기인 거예요, 이때는. 근데 또 이렇게 사람들이 흐리멍덩해지는 그런 분위기를 사기꾼들은 되게 귀신같이 눈치를 챕니다. 돈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틈타 이때 또 일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누군가 잘 모르는 사람 혹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약간 야리꾸리한 그런 입장의 사람에게 제안을 받고 내가 평소 안 할 만한 행동이나 계약을 하다가는 크게 피를 볼 수가 있죠. 출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그래서 선자불래 레자불선이라는 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로드가 수성이나 화성인 분들은 이 말을 염두에 두고 보통 레자는 불선합니다. 먼저 나한테 제안을 하는 쪽은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한테 돈을 벌게 해주겠다. 좋은 투자처가 있다. 보통은 나쁜 의도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틀 후에 수성이 3월 19일 셰아트랑 만납니다. 자, 19일 새벽부터 오후까지만 유효한 구조죠. 왜? 수성이 너무너무 빨라서. 자, 그 수성이 쌍호궁에 있을 때, 타임로드 수성인 분들도 그렇겠지만, 우리 중에 상당수는 평소보다 집중도 잘 안 되고, 의욕도 떨어지고, 뭐래도 좀 성과가 안 나온다고 느껴지는 좀 힘든 시기 같은 게 그런 걸 거쳐왔는데, 이제 수성이 쌍호궁 29도에 가서 곧 백양궁으로 들어가죠. 백양궁에서 수성이 뭔가를 얻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쌍호궁보다 훨 낫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발목을 걸고 넘어지는 일종의 숨어있는 마지막 관문이 현재 쌍호궁 29도 40분에 위치한 셰아트란 흉성입니다. 그래서 타임로드가 수성인 분들은 이 마지막 걸림돌에 원래 사람이 마음을 놓고 있을 때 한 대 얻어맞으면 더 아프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한번 더 걸려 넘어지고 자포자기 심정 같은 게 들 수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성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빠르거든요. 거의 지금 하루에 1.8도, 1.9도 정도로, 그러니까 태양의 거의 2배 이상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성이 그렇게 밝지 않은 별인 셰아트랑 유효회합을 이루는 구간은 짧아요. 하루가 채 안 됩니다. 24시간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때 벌어지는 불운한 일은 짧게만 이어지고 효력을 잃고 곧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너무 데미지를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멘탈 측면으로. 자, 4일 후에
화성이 이동하면서 3월 23일이죠. 베텔게우스랑 만납니다. 오리온 자리 알파성이죠. 이게 22일 오후부터 24일까지 유효한 구조입니다. 자, 화성하고 베텔게우스의 만남이라는 거는 좀 이렇다 할 실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전망이나 비전 같은 게 되게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나 한두 개쯤은 갖고 있어요. 현실성이 있든 없든 간에 일단 내가 이렇게 하면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관념 같은 걸, 이런 계획이나 관념 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평소에는 이게 근거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 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부끄러워요. 근데 그래도 가끔 분위기를 타서 이런 나의 어떤 목표나 계획 같은 건 이런 게 있다 라고 슬쩍 얘기를 꺼낼 기회가 가끔은 옵니다. 화성하고 베텔게우스가 만나는 때가 보통 그런 때예요. 그래서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근거는 없지만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는 어떤 믿음이나 어떤 그 액션 플랜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남들한테 얘기해서 호응을 얻어내기에 좀 적합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때 좀 용기를 발휘해서라도 그런 자리에서 얘기를 한다면 이게 당장 어떤 내가 얘기한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포섭하는 단계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래도 아직은 미완성이긴 해도 나만의 비전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공유해 두기에 적합합니다. 이게 뭐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가까운 어떤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미래의 동업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베텔게우스 화성이라는 건 약간 이렇게 고준담론이 돼. 당장은 완성되어 있지 않고 나중에 이게 실현만 되면 되게 대박 터지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기회가 된다면 주변 사람들이랑 공유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에 금성이 양자리 알파성인 하말이랑 만납니다. 지금 금호궁 8도, 7도에 있죠. 그래서 23일부터 24일 오전까지 유효한 구조고요. 이거는 의욕이 너무 지나치거나 자기 기분에 너무 몰입해서 되게 감정적으로 가깝고 편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가족이나 아주 친한 친구, 애인 그런 사람들을 너무 거리낌 없이 대하다가 그 사람들이랑 의의가 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친밀함의 함정이라고 불리는 건데 내가 가장 솔직하고 내밀한 감정 웬만한 타인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거를 스스럼 없이 내보일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 뭐 이건 좋은 일이죠. 그 사람하고 내가 각별히 친하다는 그런 증거인데 문제는 이게 그쪽으로 굳어져 버리면 트러블이 발생을 합니다. 나의 감정적 표현이 너무 과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사람이랑 5대5로 소통을 하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내가 감정을 배설해버리는 그런 통로로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친한 사람들끼리 이용이란 말은 잘 어울리지 않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지난 1년간, 3년간, 5년간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런 어떤 용도가 생기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 호모사피엔스가. 당신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이거든. 자,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 옆에 있는 나랑 친한 좋은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감정적 환기라고 그러죠. 배설이라고 그러면 다들 좀 싫어하기 때문에 감정적 환기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5대5가 아니고 너무 일방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일종의 자기 가족이나 연인을 손쉬운 환기의 통로로 환풍구 같은 걸로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환풍구에는 뭐가 차요? 먼지가 찹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한 방향으로만 그게 가면요. 그 먼지가 털어지지가 않아. 한쪽에만 쌓인단 말이야. 원래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해야 먼지가 안 쌓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나랑 친한 사람들을 일종의 도구같이 그러니까 나의 의도가 그렇지 않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쓰고 있지 않은지 한번 반성을 하시고 그리고 이때 그런 어떤 트러블이 실제로 불거질 수가 있어요. 의가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없었으면 좋을 법한 그런 트러블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3일 후에 3월 26일에 수성이 아이고 막 몰려있어. 이때쯤입니다. 예, 수성이 3월 26일에 알페라츠랑 만나요. 안드로메다 자리 알파성이죠. 26일 오후부터 27일 아침까지 유효한 구조고요. 자, 이때는 너무 자기 혼자 열심히 하려다가 주변 사람들의 질시 어린 시선 같은 데에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성과를 내서 내가 우수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한테나 있죠. 당연히 있어야죠. 이게 없으면 우울증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함께 사는 세상이잖아요. 집단 내에서의 친화도를 신경 쓰지 않으면 론 울프라고 그러죠. 외로운 늑대 신세가 돼버립니다. 이게 왕따 당하는 거하고는 약간 좀 달라요. 약간 우습게 보이는 건 아닌데 쟤는 너무 자기만 알기 때문에 약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지. 그래서 되게 능력 있는 아웃사이더 비슷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런 걸 사실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노력을 하고 애를 쓰더라도 인간관계에서 현명함이나 사회생활에서의 노련함 같은 걸 좀 챙겨둘 필요가 있죠. 자, 그리고 이틀 뒤에 이 3월 하순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 중에 하나가 뭐냐? 3월 28일입니다. 수성하고 목성이 회합을 맺어요. 백양궁 18도 수성의 텀에서 수성하고 목성이 만납니다. 26일부터 30일까지 유효한 구조입니다. 자, 이때는 내가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기존의 패턴에서 벗어나는 좀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일처리를 내가 시작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목적이나 윤곽 같은 게 분명해서 혼동의 소지는 없어요. 되게 그러니까 쌍옥은 특유의 그렇게 애매모호한 걸로 가면 안 돼. 백양궁에 직선적이고 누구나 알기 쉬운 그러니까 가와 부가 되게 분명한 그런 어떤 명확한 어떤 비전 같은 걸 제시를 했을 때 이때는 평소에는 이게 조금 모험이라고 여겨질 만한 프로젝트일 수 있어요. 근데 이때 런칭하면 이때 백양궁에서 수성텀에서 수성하고 목성이 만날 때 런칭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장은 이게 큰 이득으로 돌아오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내가 활동하는 분야에서 판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계약이나 거래 같은 걸 맺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은 모르겠는데 이게 나중에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거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 라고 돌아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수성하고 목성은 변통궁 4개, 그러니까 쌍자궁, 처녀궁, 인마궁, 쌍어궁을 다스립니다. 서로 언제나 마주보는 궁을 다스리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대치할 수밖에 없어요. 싸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 반대편, 맞은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수성하고 목성의 운명이거든. 근데 얘네들이 만났을 때 이런 식으로 대치하는 긴장이 사라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도수 구간이 12사인 중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 백양궁의 수성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성하고 목성이 만나는 거는 지금 타임로드 수성 목성인 분들한테는 상당히 큰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리 알고 뭔가 자기가 갖고 있던 준비해오고 있던 게 있으면 이때 뭔가 일정을 짜두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하루 후에 금성이 맹카르랑 만납니다. 고래살이 알파성이죠. 3월 29일, 그러니까 28일 저녁부터 29일까지 유효한 구조예요. 자, 이때는 각자 너무 자기 욕심만 챙기려다가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싸우진 않아. 막 크게 싸우고 막 그러진 않은데 서로 그냥 삐진 채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카르 금성이라는 게 어떤 감정을 얘기하냐면은 나는 조금도 바뀌지 않고 내가 바꾸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상대방이 나한테 온전히 맞춰주기만을 바라는 약간 얌체 심보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준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이기적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있으면 결코 그 관계가
긍정적으로 오래 갈 수는 없어요. 언제나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 밸런스 5대5. 아니, 최소한 4대6이 되어도 가끔 6대4로 틀어져 줘야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데 계속 4대6도 아니고 3대7, 2대8로 기울어진 게 오래 간다? 그 관계는 그 제대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이어지다가 결국엔 깨져요. 자, 근데 어쨌든 제가 좀 전에 말했던 나는 조금도 바뀌지 않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나한테 맞춰주면 좋겠다는 그런 극도로 이기적인 감정, 그게 되게 인지상정이고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이긴 하지만 이게 현실의 트러블로 당연히 벌어지겠죠. 언젠가는. 그래서 그때까지 그나마 잘 유지하고 있던 관계가 냉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성하고 맹카르가 만날 때 그런 약간 기울어진 관계, 이기적인 마음이 유지되는 그 관계가 이때 딱 틀어지기가 쉬워요. 그리고 한 번 이때 틀어지면 돌이키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맹카르가 엄청 완고한 별입니다. 밝은 별은 아닌데 게다가 이 맹카르가 지금 또 고정궁에 있잖아. 금우궁에 있기 때문에 더 커요. 게다가 좀 지나면 이 맹카르랑 만난 금성은 누구랑 만납니까? 천왕성이랑 만나. 자, 3월 31일에 금성이랑 천왕성이 회합을 맺습니다. 요거는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유효한 구조예요. 그래서 금우궁에서 룰러십을 얻은 금성입니다. 그게 천왕성하고 이제 회합을 이뤄요. 이게 보통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여가 시간을 보낼 만한 거리로 평소에 익숙하지 않았던 것들을 손대보기 적합합니다. 왜? 금우궁은 금성이 룰러십을 얻는 구간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평소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과의 만남 같은 거.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취미. 스쿠버 다이빙 안 해봤어. 근데 이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서 찌르지 않으면 내가 알아서 할 가능성은 없는 그런 취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게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내가 손대게 되는데 이때가 딱 금성 천왕성이 만났을 때 그걸 하기 적합하다는 겁니다. 뭐 계획 없이 떠나는 여행 같은 것도 그렇죠. 뭐 요즘에 그 코로나 잠식이 되면서 하늘길이 좀 열렸잖아요. 되게 짧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해외여행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항공료는 그 5년 전에 비해서 2배가 비싸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새로운 거를 접하고 새로운 맛을 맛보면서 자신의 세계를 넓혀볼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 3월 29일 지난번에 금성이랑 맹카르가 이미 만나가지고 여파가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오히려 내가 아주 친하고 편한 사람이랑은 좋지 않아. 그때는 별것 아닌 일로 다투고 소원해 줄 수 있어. 차라리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때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활동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게 좋아요. 괜히 편한 사람, 익숙한 사람, 나한테 맞춰주기를 기대해도 전혀 위화감이 안 되는 너무나 가까운 사람들이랑 이때 같이 있다가는 오히려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전혀 모르는 사람이랑 만나는 게 더 좋습니다. 활동도 마찬가지고요. 자,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보 2023년 3월 하순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